도랑가에 미꾸리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어머 앞다리 나오면 안 되지. 하이 미꾸라지. Let's go. 누구세요? 나? 네. 오! 당신의 등껍질을 보아하니 바다에 사는 바다거북이? 그래. 뭐? 아, 우리 용왕님께서 나이가 드실 대로 드셔서 이제 웃을 힘도 없으시단다. 근데 미꾸라지가 스태미나에 그렇게 좋다나 뭐라나. 아휴, 별걸 다 시켜요. 미꾸라지가 스태미나. 아니 그러면 토끼 찾아가서 토끼한테 간 달라고 그러셔야죠. 저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 미꾸라지 너로 만든 추어탕이 그렇게 좋으시다나? 정력에? 그리고 노화방지. 아, 나 진짜 어디서 그런 얘긴 들으셔가지고 널 당장 데려오라고 하시네.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저기요. 저 사실 저는 민물고기예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바닷물이 닿기만 해도 저 막 죽고 막 요렇게 돼요. 야, 그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니? 아, 진짜 일 되게 꼬이네. 아우, 진짜. 아우 저도 도와드리고 싶죠. 용왕님한테. 아우 근데 어떡하죠? 용왕님께서 직접 올라오셔야겠는데요. 아, 마이 갓. 야, 너 딱 기다려. 달려오십시오. 충성. 오, 나 죽을 뻔했어. 나 갈릴 뻔했어. 오, 도망가야겠다. 당뇨병이란 말 그대로 뇨에서 당이 검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인체에서 당이라고 하는 것은 뇌세포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영양소인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식생활에 부적절할 경우에는 내 몸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순간 당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었을 때 그 당들이 간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소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에너지 결핍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곧 약재 이름으로는 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추어, 미꾸라지의 경우에는 맛이 달고 특히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더불어서 미꾸라지가 서식하는 곳은 항상 진흙이죠. 곧 인체의 진흙인 상황, 곧 인체에 지방이 많거나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부분 노폐물이 많은 상황에서 인체가 충분하게 영양,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 미꾸라지는 그러한 부분을 뚫고 충분하게 인체 각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죠. 따라서 당뇨병을 직접적으로 미꾸라지가 치료해주지는 못하지만 당뇨병인 환자의 몸 상황에서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꾸라지가 대신에 그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여자 남정미입니다. 약이 되는 한 끼 약선밥상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스럽다 못해 깨물어주고 싶은 여자 조선욱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차은정입니다. 네. 예, 오늘은 그 댄스실 아까 보셨다시피 근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네. 그래도 너무 유연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추어탕이 남정미 씨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추어탕? 왜요? 네. 앞에 가을 고기 어편에 가을 추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먹는 생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꾸라지 보시면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네. 예쁘진 않죠. 예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추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또 추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양반이나 이렇게 좀 계급이 높으신 분들이 먹었던 음식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좀 민가에서 서민들이 먹었던 그런 아주 지금 계절에 좋은 그런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교수님 네. 보니까 그 생선의 그 네. 물고기 이름에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자가 뒤에 많이 붙는 거, 네네. 뭐 붕어라든지 민어, 숭어 이런 것들은요 정말 급이 높대요. 어자가 붙는 것들. 근데 이제 왜 치자가 붙는 거 있어요. 네네. 아, 네. 뭐 꽁치, 그렇지, 갈치, 멸치. 네, 멸치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중급 정도 되는 그런 생선들이고요. 이도저도 아닌 것들, 오늘처럼 미꾸라지 이런 거는 이제 하급에 좀 속하는
네, 그런 지금 이제 부류들로 구분이 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네. 미꾸라지 학급에 속하는데 건강 음식으로 지금 우리 약선법상까지 올라올 정도면 맞아요. 네. 굉장히 개과천선이라고 얘기하면 괜찮더라고. 그 네. 인간 승리, 아니 그 미꾸라지의 미꾸라지의 승리.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미꾸라지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영양학적인 부분, 예. 과연 이 계절에 먹었을 때 뭐가 우리한테 좋은지를 오늘 이제 샅샅이 낱낱이 네,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미꾸라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정말요? 통으로 먹는 것도 좋아하고 추어탕을 끓여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네. 오늘 요리 정말 기대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좋아하면 담는다더니 서로 또 정말 많이 미꾸라지 좋아해요. 네. 네, 네. 오늘의 요리 네. 빨리 한번 배워보시죠. 네, 네. 쿠킹 쿡. 추어탕의 요리 재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의 메인 재료 미꾸라지 400g, 연배추 300g, 산초가루 약간, 굵은 소금 약간, 소금 4큰술, 참기름 4큰술, 마늘 4쪽, 청주 2큰술, 대파 한 뿌리, 홍고추 2분의 1개, 홍고추 1개, 청양초 2개, 양념장 재료입니다. 고춧가루 1큰술, 된장 2큰술, 참기름 약간, 다진 파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2분의 1큰술. 오늘의 재료 소개 끝! 네, 약이 되는 한 끼 약선 밥상. 오늘은 추어탕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일단 미꾸라지가 어디에 우리가 항상 뭘 보하는 음식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 안 드렸어요. 예. 맞아요. 우선 이제 미꾸라지에 대한 그 어떤 기록은요. 예.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고종 때 네. 명의 중에 한 분으로 황필수라는 분이 계셨대요. 황필수. 그분이 지으셨던 방약 하편이라는 곳에 보면은 네. 미꾸라지는 이제 성질이 좀 평하다. 어. 평하다는 건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따뜻한 그런 약간의 기운을 또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몸을 이제 데워주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왜 술을 드시거나 이렇게 했을 네. 때 해장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또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원기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운들도 체력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네. 그런 도움들에 대해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양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주 성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에너지가 좀 많이 소모가 되는 이렇게 환절기 때 주로 드시면 좋다라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무엇을 보하는 음식이라고 설명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당뇨죠. 당뇨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약이 되는 한 끼 밥상이지만 오늘의 테마는 이제 당뇨병에 좋은 추어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요? 네. 선생님 저는요 네. 이 추어탕이 이렇게 남자의 스태미너에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맞아요, 당뇨에 맞아요. 좋다는 얘기는 오늘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당뇨. 이 한약적으로 또 다른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당뇨하면 사실은 에너지의 어떤 그런 체력 소모가 상당히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운을 돋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뇨 환자에게 이제 대표적인 음식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추어탕들이 우리가 왜 당뇨병이라는 거는 물이 그렇게 많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소갈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갈. 소갈. 우리가 왜 갈증이 난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소갈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음식으로 추어탕이 대표적이죠. 네. 이렇게 추어탕을 위해서 네. 굉장히 살아있는 얘네들. 난리가 이거 벌써 났어요. 난리 났어요, 저 지금. 정미 씨처럼 아주 싱싱한데요? 뚜껑을 우리가 그래서 덮어놨잖아요. 맞아요. 아까 막 멀리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널 높이 뛰게 하고. 네. 막 근데 얘네들 지금 준비해놨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우리가 이 미꾸라지가 이름처럼 굉장히 미끌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은 주부님들이 집에서 미꾸라지를 잡는다라는 걸 상상을 못 하세요. 맞아요. 추어탕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미끌거리는 거를 이제 좀 없애주기 위해서 예. 먼저 해감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네. 이제 소금을 이제 지금 한번 살짝 뿌려볼까 해요. 네네네. 선생님 근데 이 잠깐만요. 물을 다 네. 따라내고 소금 뿌리나요? 아니에요. 그대로 이대로요? 뿌리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솥에서 하시는 게 더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얘가 튀어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소금을 뿌리다 보면. 네. 그래서 싱싱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네. 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와. 자, 소금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예. 오! 네.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그래서 아주. 이제 네 뚜껑들을 좀. 네. 예. 네. 힘이 되게 좋은데요? 오, 보통이 짜다운가 아니죠, 봐요. 지금.
아, 당연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미끈거리는 부분을 예전에 할머니들은요, 시골에 보면 소금도 소금이지만 호박잎을 또 순둥순둥 잘라서 호박잎을 넣어요. 호박잎. 왜냐하면 호박잎이 이렇게 거칠거리죠. 예. 그러니까 그 거칠거리는 잎하고 미꾸라지의 이 표면이 붙어서 네. 깨끗하게 또 껍질이 자연스럽게 잘 벗겨진다라는 예. 거죠. 네. 보니까 또 뭐 이거 네. 이제 해감을 하는 이유가 네. 또 뭐 미꾸라지 기생충 때문이라는 맞아요. 말씀도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 미꾸라지가 자라는 환경을 보시면 깊은 바다가 아니고 네. 민물이잖아요. 그렇죠. 민물에서는 주로 이제 기생충들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생충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도 이제 해감을 하죠. 그래요. 네. 저도 좀 뿌려주세요. 기생충 사는 것 같아요. 소금 뿌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 해감하는 시간은 쟤네들이 잠잠해질 네,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거품이 보세요. 그죠? 오, 그리고 나와요. 물이 지금 이렇게 점액질로 좀 변하죠? 네, 좀 끈적끈적거리는데요. 끈적끈적거려져요, 물이. 아주 네. 벗겨지면서 쟤네들 그렇죠.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꾸라지 몸에 있던 것들이 나오는 네. 거예요. 추어탕을 만드는 조리법들이 상당히 이제 다양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갈아서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실은 요 과정을 우리 주부님들이 번거롭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미꾸라지를 죽이는 과정, 갈아서. 잡는 과정. 네. 근데 요거는 그냥 뭐 다른 일 하시면서 소금 쳐서 뚜껑 덮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이제 얘가 갑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찬물에 흔들어서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팬에다가 볶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믹서기에다가 가르시면 돼요. 네. 이제 얘네들 잠잠해지셨네요. 예.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끈적끈적해요, 물이. 그죠. 그리고 네. 이제 거품도 났고.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감이 다 됐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또 옛날 그 할머니들은 여기다 또 밀가루를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또 더 깨끗하게 노폐물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밀가루로 닦아내는 건가요? 밀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더 해감을 시키는데 이제 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생수에다가요. 생수에다가. 네, 부으셔서 잠깐만요. 이제 물채로 붓지 마시고. 네. 오. 네, 아주 통통한데요, 그냥 아주? 빳빳해졌어. 네. 이런 이제 통째로 이렇게 그죠 튀김을 해서 드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아요. 아, 그러면은 그 통째로 튀김을 할 때도 해감하고 뭐 호박잎을 넣던가 밀가루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씻긴 다음에 바로 네네, 바로 이제 뭐 밀가루 옷 같은 거 입혀가지고 네. 그죠? 그때는 참기름으로 볶을 필요는 없나요? 그렇죠. 튀김을 하는 거니까. 먹기만 했지 네. 이렇게 만드는 방법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이제 깨끗하게 뽀독뽀독하게 씻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을 이제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고요. 아우, 통 네. 크시네요, 한 방울. 네, 예. 약이 되니까. 약이 되니까. 그렇죠? 네. 참기름 양은 상관없나요, 선생님? 물론 이것도 이제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제 추어에 이제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네. 자, 그래서 열이 좀 오르면 오르죠. 네, 오르죠. 네. 이렇게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 볶아요. 지난 약선 박사 시간에는 네. 더덕전 만들 때는 네. 팬이 달궈진 다음에 식용유를 부었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은 네. 어떻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는 이제 산패되고 산화되고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특히나 이제 볶는 것들은 보면 옛날에 어머니들 왜 나물 볶을 때들 보면 빨리 볶아버리잖아요. 네네. 참기름하고 네. 들기름 같은 거 넣을 때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돼요. 팬을 달구신 다음에 네. 그냥 이거 씹어 먹고 싶어요. 그러시지.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볶아졌어요. 그죠? 네. 이렇게 볶아진 이제 추어는 믹서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가르시면 돼요. 네, 곱게, 곱게 갈면 이렇게 짜잔 변했죠. 이제 예. 믹서기에다가 갈았어요. 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냄비에다가 이렇게 생수를 좀 네. 한 3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네, 넣으시고요. 세 배. 네, 그다음에 요 추어를 가른 거를 네. 이제 다 넣으셔서 아. 네, 이제 곱게 갈렸죠. 네. 그죠? 정말 곱게 갈렸네요. 네. 여기다가 이제 미리 이제 여러분들 아까 그 재료 소개해드린 네. 네. 청주하고요. 청주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늘 마늘. 다진 거. 그리고 이제 파. 네. 이건 생강이죠?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네. 네. 그렇게 해서 얘를 먼저 이제 넣고요. 네. 네, 청주. 청주. 그리고 마늘? 마늘은 한 반 정도만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연배추를 나중에 양념을 또 버무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파도. 파도 반. 선생님 네. 이 청주를 넣는 이유가 네. 이
비린내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게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꼭 청주가 아니더라도 뭐 집에 만약에 뭐 소주? 잡숫다 나무로 소주. 잡숫다 그리고 남길 술이 어디 있어? 아, 그래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제사 같은 거 지내고 네. 난 다음에 이제 법주 같은 거, 네. 뭐 정종 이런 것들 이제 넣으셔도 돼요. 네. 자, 얘 끓이는 동안 또 우리가 딴 것도 준비를 그래야죠. 할까요? 자, 네. 이제 여기에 아까 왜 뭐 그 시래기 같은 걸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물 그렇죠. 종류를 넣기도 해서 이제 탕 자체를 이제 걸쭉하게 만들잖아요. 네. 보통 이제 주부님들이 구하기 쉬운 것들이 이제 연배추. 연배추. 네, 이제 배추긴 배추인데 좀 연한 거. 그걸 이렇게 이제 삶으세요. 미리 삶으셔서 네. 이걸 다시 또 양념을 먼저 해서 간이 배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남기라고 제가 했던 거 파 넣고 그리고 또 이제 마늘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생강을 생강이요, 생강. 갈아놓은 거. 네. 네, 요걸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된장이거든요. 된장이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 하나.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뭐 전염병이든 바이러스든 이런 것들을 많이 이겨낼 수 있는 것 중에 힘이 하나가 이게 된장이거든요. 된장. 굉장히 몸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해독 효과도 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던 생물들을 할 때는 꼭 옛날에 어머니들이 된장 한 큰술 정도 해서 그죠? 이렇게 풀어서 해놓으면 이게 서로가 이제 중화가 된대요. 그래서 참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된장의 구수한 맛을 주기 위해서도 하겠지만 이제 약이 되는 의미에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된장도 이 비린내를 없애는데 일조를 하는 아우, 거죠? 일조를 많이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집된장 집에 있으시면 이렇게 쪼물쪼물 하셔가지고 네. 양념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선옥 씨는 홍고추를 좀 썰어주세요. 네. 청고추, 홍고추 이런 것들을 좀 썰어주세요. 네. 어슷하게 시체로 같이 해서 쓸까요? 어슷 하셔도 되고 뭐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요. 네. 자, 미꾸라지는 계속 그죠? 늘지 않게 좀 예. 저어주시고. 절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참기름 참기름. 남아있는 거 한 방울 약간. 네. 제가 주말에 김밥은 열심히 쓰는데 네. 아, 정말 듬성듬성 써시는데. 네. 네. 김밥 크기만큼 정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써시는 분들 보면. 아, 네. 자, 이렇게 다시. 해서. 근데 지금 우리 된장도 들어가고 네. 지금 막 된장하고 막 좀 자극적인 음식도 들어가는데 원래 네. 지금 당뇨 있으신 분들 네. 염분도 안 좋고 이런 자제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거 줬다가 요리해서 줬다가 욕 먹는 거 아닌가 더 모르겠네. 혹시 그죠? 네. 걱정되시긴 하죠. 이렇게 그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당뇨라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모든 것들을 데쳐서 먹거나 과일 같은 것들도 생 거로 드시지 말라고 주로 그래요. 왜냐하면 생 거에는 그 당 성분이 그대로 흡수가 되기가 높아서 그래서 과일 같은 것들도 살짝 토마토도 데쳐서 네. 당이 좀 빠지고 나면 껍질 까서 드신다거나 네. 과일 같은 것들도 살짝 데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는 된장이라는 발효식품이 들어가 있기 예. 때문에 특별하게 소금으로 염분으로 저희가 간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이 다 썰었어요. 아, 잘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넣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걸 뭐래 연배추 된장 무침? 그렇죠. 된장에 네. 묻히셔가지고. 아. 네. 같이 어, 넣는 이제 껄쭉해지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 네. 아우 그냥 그 진짜 찬바람 불 때 이렇게 밥 한 공기에 이거 추웠다 한 그릇 뚝딱 말아서 그죠? 무슨 그 반찬이 필요하겠어요. 진짜. 김치 한 가지만 있어도. 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껄쭉해집니다. 예, 네. 연배추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 끓인 거 그대로 이렇게 먹습니까? 아니죠. 이제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또 맛을 좀 돋궈주셔야 되니까요. 네. 이제 미리 준비를 해두셨던 요거 우리 선옥 씨가 네. 예쁘게 썰어 놓은 거, 네, 고추 좀 다 넣으시고요. 와. 네, 그 다음에 왠지 청양고추 들어가니까 뭔가 좀 더 조금 달라지죠. 네. 네, 되게 그다음에 굵게 대파. 썰으셔. 네, 그리고 이제 대파도 좀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다 넣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잡수시기 직전에. 잡수시기 직전에. 요 이제 산초가루를 넣으셔야 돼요. 네. 네. 근데 교수님 산초가루를 넣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거 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건강해지는데. 한 번 더. 후추하고는 좀 다르죠? 네네. 그죠? 고춧가루하고는 당연히 뭐 색깔이 틀리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산초라는 게 매산자의 풀초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에 있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뭐요? 들린 뭐 뭔가 특별한 건 줄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또 얘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천초, 내천자를 써서 풀초자. 그래서 이제 물가 주위에 있는 강가에? 강가 주위에서 있다. 근데 이게 향신료의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향을 주면서 매운맛을 갖고 있어서 이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민물고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물고기들은 비린내가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는 산초가루만큼이나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옛날 이런 뭐 의학도서 같은 데를 보면 예. 이 산초가루가 이뇨에도 좋고 이뇨. 그러니까 이뇨라는 게 소변을 쫙쫙 내보내는 네, 거. 예, 예. 또 오늘 당뇨 환자들이 사실은 그죠? 소변량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소갈증을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이뇨라든가 그다음에 구충제에도 좋다는 거죠. 그래요? 아까 왜 그 구충제 얘기하셨죠? 소금 뿌리고 이것도 먹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어서요. 네. 민물고기로 요리를 하는 추어탕에는 이 산초가 굉장히 궁합에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근데 네. 이걸 마지막으로 넣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비린내를 다 완벽하게 잡아주고? 잡아주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넣을까요? 예. 네, 네. 네. 오. 그래서 이 독특한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안 넣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안 넣으셔 드시는 분 하지만 이뇨작용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아, 또 선생님 이렇게 해서 하고 지금 나서 추어탕이 다 완료가 된 완료가 거죠? 다 됐죠. 아, 그럼 이제 네. 먹으면 안 되죠? 참. 네, 안 당연히 되죠? 오늘도 기다려지는 또, 네, 그죠? 네. 끔찍하시다. 오늘의 게임 뭔가요? 저 게임. 그냥 네.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당뇨에 좋은 약선 음식이죠. 이 네. 추어탕이 완료가 됐는데요. 맞아요. 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게임이 이거죠? 오늘도 이 시간만 되면 가슴이 좀 짠하고 아프지만 계속해서 지금 손옥 씨가 패자가 되셔서 네. 이 시간에 이 만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 게임 한 판 승부. 네, 양파 가게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이 우리 생활건강 TV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시식권을 드리진 않죠. 뭐가 있어요? 기다리나봐요. 그래서 이 일회용 장갑을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보세요. 뭐지? 네. 미끌미끌해. 이름이 이렇게 묻혀져 있어요. 얄미워. 식용유 이게 지금 범벅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기름 묻은 이 장갑을 하나씩 끼시고요. 아, 네, 정말. 네, 자 양쪽으로 끼시고. 교수님도 이거 동의한 겁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퀴즈는 1분 안에 예. 양파 껍질에서 속에 이르기까지 누가 정확하게 다 까는가. 네, 그게 오늘의 이제 선생님 질문 게임이 돼- 있어요. 네. 혹시 칼 써도 되나요? 아, 그건 절대 안 되죠. 손으로 무조건 까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제 준비들 되셨죠? 생활과 건강 TV 하면서 진짜 기능이 다 되겠어. 별걸 다 해보네요. 예. 네, 자, 네, 준비하도록 준비됐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네. 안 까지네. 네. 여기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이거 자, 껍데기 이거 많이 껍질 까봤는데. 까시면서 속까지 같이 까시면 안 돼요. 예. 껍질 까고, 속, 껍질 까고. 네. 네, 차례. 네. 네. 지금 우리 저 선옥 씨 급하셨어요. 몇 줄을 퇴절을 하시더니. 저 꼭 이기고 싶습니다. 네. 네. 아니, 보기만 해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게임인 것 같아요.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딴 데 잡으면 거기가 기름이 묻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칼 쓰면 잘 깔 수 있는데. 자, 아직도 지금 선옥 씨 껍질 가지고 지금. 아, 네. 이게 미끄러워서 잘 안 까져요. 자, 설마. 추어탕 양파 식을 것 반으로 같아. 갈라도 되나요? 추어탕 식을 것 같아. 뚜껑 빨리 해야 돼. 자, 네. 하나 손톱 좀 기를 걸. 어머, 4, 선생님 말도 안 돼. 벌써 1분이 됐다고요? 1. 아니에요. 네, 그만. 전 믿지 않을 거예요. 이거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이거 1분 안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껍질밖에 못 가셨어요. 껍질밖에. 네, 저도요. 그죠? 너무 선생님 이거는 승패를 가릴 수가 없는 걸요? 그러네. 네. 누가 더 예쁘게 깠나? 이거 제 생각에 생활건강TV에서 미리 해보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같이 같이 먹도록 먹겠습니다.
약이 되는 한 끼 약선 밥상 오늘은 당뇨를 보하는 다스리는 음식 네. 추어탕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손도 많이 가고 정성도 많이 가고 예, 기원도 오래되고 아주 맞아요.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오늘은 다정다감하게 네, 같이 먹을 수 예예 있어서 다음 시간으로 쉬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너무 기뻐요. 네. 올라. 네, 자 드시죠. 예, 네. 먼저 좀 네. 드십시오. 아, 이 냄새가 어때요? 아, 속이 막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말해야 돼요? 아우, 아우 담백하고. 네, 여기 뼈가 있긴 있는데 씹히네요, 잘.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추어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구수한 맛이 나네요. 담백하고. 이게 지금 오늘의 저희가 이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한 것 비린내. 아무리 몸에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비린내가 나면 네. 사람들은 또 그저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꾸라지와 산초의 어떤 궁합이라 할지, 그 다음에 또 왜 구수한 그 된장으로 버무린 영배추가 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담백하죠, 맛이. 올려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선옥 씨께서 또 느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이걸 먹으면서 입 안에서요, 이 산초가루 같은 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씹히거든요. 그렇죠. 향이 또 느껴지죠. 네, 근데 나름 괜찮네요. 매력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경상도시 추어탕. 네. 아니 밥 한 그릇 여기 앉으세요. 밥 한 그릇 그냥 이렇게 말아서 햇반이라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만든 밥이라든요. 오늘은 제가 그냥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약이 되는 한 끼 약선밥상 이 당뇨에 좋은 음식이죠. 네. 바로 이 추어탕을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이 조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요. 그만큼 이제 양기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접 만들어 드셔보시고 네. 네, 건강한 식탁을 꾸리셔서 또 우리 건강한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힘내서 모두 다 같이 대한민국이 그죠? 아주 네. 힘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파이팅. 좋겠습니다. 네네네. 아, 진짜 추어탕 먹으니까 몸이 확 좋아지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깨진 여러분 진심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밥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킹 쿡 그